네, 3강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대해서 HS 코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의 원산지 규정은요, 일반 기준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목별 기준을 PSR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프로덕트 스페시픽 룰이라고 해서 그 앞자만 땄습니다. PSR이라고 얘기하고, 일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제너럴 룰이라고 하고요. 스페시픽, 그다음에 PSR이니까 프로덕트 스페시픽 룰스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올 때 PSR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냥 그 이니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보통 이제 일반 기준이 있고 품목별 기준이 있어요. 자, 한번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여러분들 원산지 결정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알고서 넘어가야 돼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뭐고, 이제 우리가 FTA는 요 3강으로서 이제 끝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외 영업과 이제 기타 해외 수출입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FTA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HS 품목 분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산지가 저희가 FTA 첫 시간 때 그랬어요. 미국에서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을 넣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나라의 FTA의 양국 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멕시코산의 자동차 부품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은 우리나라 부품 산업의 회사들이 또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일반 기준에는요, 그래서 이걸 일반 기준은 General Rule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적지 않겠습니다. 단어는 여러분들 그냥 General Rules다 이렇게만, 일반 기준이다. 일반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어떤 기본 원칙이 있냐면, 완전 생산 기준이 돼야 돼요. 완전 생산 기준. 자, 완전 생산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완전히 우리 국내에 영내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영내 가공 원칙이 있어요. 영내 가공 원칙은 그 양자 간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 가공 원칙이 있습니다. 충분 가공 원칙.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운송의 원칙. 직접 운송의 원칙은 이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배가 갈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이 규정된 제품을 가지고 갈 때에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물건을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직접 운송의 원칙을 쓰고 있다. 기본 원칙은 일반 기준의 기본 원칙이다. 요건 뭐 중요하죠. 완전 생산 기준 중요합니다. 영내 가공 원칙 가능합니다. 충분 가공, 이런 식으로 중요한 그 네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분야별 특례가 있어요.
분야별 특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예를 주는 거예요. 완전 생산 기준이 안 될 수도 있고 영내 가공 원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품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적 기준, 또 미소 기준, 중간재 대체 가공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분야별 특례가 있다. 그런데 그 특례에 대한 것은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함유됐다든지 기준치 어떤 정량적으로 여기에 특례가 된다든지 했을 때라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요 기본 원칙,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분석 원칙, 요거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준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품목별 기준, 뭐에서 PSR이라고 해서 Product Specific, 그 다음에 Rules라고 해서 PSR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품목별 기준. 품목별 기준. 이걸 이제 PSR이라고 하죠. Product Specific Rules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PSR이다 그러면 FTA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신용장을 LC다 이렇게 명명하듯이 품목별 기준은 그냥 PSR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PSR에 요것도 세 가지로 우리가 따진다면 첫 번째 세번 변경 기준이 있어요. 세 번 변경 기준. 요건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이라는 거는 그 세율의 어떤 책정하는 번호다.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이다. 이게 이제 어떤 세 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산 재료를 수입해서 제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수입 재료와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 번 변경 기준 중에서 제일 그 비근한 예가 미국에서 미국 소를 수입을 했어요. 자, 미국하고 우리가 FTA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 소를 수입을 해서 수입한 소를 하면 요건 좀 더 가서 말씀드릴까요? 저 아예 그냥 그림까지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요건 무슨 뜻이 뭐냐면 들어온 재료를 세 번이 네 자리, 우리가 이제 그 소호까지 해서 6자리인데 네 자리까지 세 번에 네 자리까지 들어와서 가공을 했는데 가공한 물품이 네 자리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수 네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 변경 기준이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굳이 한다면 외국산을 수입을 해서 외국산을 수입해서 제조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제가 잘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냥 필사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했는데 수입 재료와 처음에 수입 재료, 자, 아주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9703으로 들어왔어요. 요건 뭐예요? 류죠. 요건 소호죠. 호죠. 9703으로 들어와서 제조를 했더니 이게 수입 재료하고 다른 세 번이 물품이 수입 재료 9703하고 요 9703을 제조를 했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9801로 바뀌었어요.
세 번이. 이것을 세 번이 바뀌면 이것을 어느 거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즉 원산지가 어디 거라고요? 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외국산 재료를 수입을 해서 제조한 결과 수입한 재료의 세 번과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이 되었다. 9703이라는 외국산 수입 원료를 제조한 결과 9801이라고 하는 HS 코드로 바뀌었다. 그럼 이것을 우리 한국산으로 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어때요? 수입산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되게 돼 있죠. 양쪽의 완전 생산 기준이나 영내 가공 원칙을 따진다면 세 번 변경은 특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특례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으로 해서 PSR에 의해서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부가가치 기준. 요거는 말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강의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복잡하고 또 나름 또 개선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들어와서 국내 생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세요. 국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한국산으로 봐주겠다. 이거는 부가가치 기준이다. 근데 가공공정 기준. 가공공정 기준이에요. 이것도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정 부분이 반드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을 한 겁니다. 다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만이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PSR 품목별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규정은 일반 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총칙 규정이 있어요. 그 어떤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고 있고요. 이 PSR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각칙이 별표로 규정된 거예요. 조금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죠. FTA 협약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품목별 즉 PSR 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준은 좀 포괄적이고 PSR의 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FTA에 대한 규정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각칙으로 다 돼 있어요. 각칙을 법이니까 각칙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규정된 것이 이제 PSR 기준이다. 그래서 따라서 원산지 결정 시에는요 해당 일반 기준과 PSR 기준 즉 품목별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이 있죠. 자, 여기다 기본 원칙을 적을게요. 기본 원칙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영내 가공 원칙. 영내 가공 원칙이 있고 두 번째로 충분 가공 원칙이 있어요. 충분 가공 원칙.
그 다음에 직접 운송이 아까 직접 운송원 직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요. 완전 생산과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했는데 요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거로 본다면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 기준. 자, 부가가치 여기에는요 또 세번 변경 기준이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완전 생산 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완전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한번 더 볼까요? 여기서 좀 따올게요. 여기 제가 여러분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요건데 여기에서 완전 생산 기준에 세 번 변경 기준이 나와요. 자, 이걸 좀 지울까요? 그냥 좀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의를 메일이나 여러분들 질의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 생산 기준, 즉 세 번 변경 기준 여기에다 별도로 적을게요. 완전 생산 기준. 왜냐하면요 완전 생산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표로 다시 보는 거예요. 완전 생산이라는 것은 재료나 가공 이러한 것들이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완전 생산 기준에 합당하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가 돼 있어서 볼트너트는 동남아산, 원목도 동남아산, 기술은 어디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완전 생산 기준에서 세 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 변경 기준. 이 세 번 변경 기준에는 다시 세 가지 있어요. CC라는 건 뭐예요?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뭐였었어? 87, 예를 들어서 8703이다. 그런데 이게 수입을 해서 재료를 만들어 보니까 88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8807로 바뀌었어요. 자, 87의 두 자릿수, 88에 여기 바뀌었죠. 요거 세 번 변경 기준의 CC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또 CTH가 있어요. 요거는 8703에서 예를 들어서 8703에 자 8705로 바뀌었다. 이러면 요건 4단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CTH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CTSH 요거는 6단위가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세 번 변경 기준에서 쓰여진다. 그 다음에 실질적 변경 기준이 있었죠. 요거 실질적 변경 기준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요거만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실질적 변경 기준에는 그 세 가지가 완전 생산 기준. 아, 제가 지금 이거 잘못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완전 생산 기준. 아, 이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 생산 기준은 별도의 것이에요. 요 세 번 변경 기준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요건 좋겠어요. 2번. 요거는 구분만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거는 별도의 완전 생산 기준은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변형 기준은 기준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이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근데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러니까 부가가치 기준에는 LC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접법, 공제법, 그다음에 순원가법 이렇게 이제 또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LLC, LM에서 물품 가격대 비원산지 재료비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도가 큰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공정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 변경 기준에서는 가공공정 기준, 가공공정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SP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냥 참고적으로 눈으로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서 세번 변경 기준은 어떤 게 세번 변경 기준이고,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서 부가가치 기준은 뭐 LC법, MC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직접법, 공제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이제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그거는 FTA 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정부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기준의 특례법 기준상의 미소 기준, 중간재, 누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완전 생산 기준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생산 기준은 이론상 순수한 의미의 완전 생산 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국가의 그 국가 것만 사용돼야 되는데 그 상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또 영내 그 나라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완전 생산 기준은 극히 드문 경우가 많죠.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경우 그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는 아예 그 종자에서부터 원산지 물품이어야 돼요. 종자부터. 이 씨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것을 우리가 완전 생산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론상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의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이제 그 기준을 상당폭 완화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의 종류를 보면 자, 요거 잠깐 지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완전 생산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이뤄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종자라는 건 이제 그 씨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원산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라고 그 나라에서 키우고 그 나라에서 그 과실을 열매 맺고 수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의 종류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의 종류가 완전 생산 기준의 종류는 이 어떤 종류예요? 일국 완전 생산품이 돼야 돼요. 일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국하고 미국이 했을 때 한국 또는 미국이에요. 일국 완전 생산품이에요. 일국 완전 생산품이어야 돼요. 한 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 생산 물품이에요. 예를 들면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해서 영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
그러니까 이렇죠. 한국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해서 양국이죠, 양국. 수출 당사국이죠. 수출 당사국. 그러니까 무거워야 돼요. 한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FTA를 했다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뭐예요? 종자, 씨앗 얘기하는 거예요. 종자를 파종해서 영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쌀. 요거는 완전 생산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영내 완전 생산품이에요. 영내 완전 생산품. 이 말은 다 쓰지 않겠습니다. 요 제목만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을 얘기합니다. 완전 생산 기준 자체 또는 누적 기준에 의해서 폭넓게 인용되는 일부 협정은 일반 기준 또는 품목 기준으로서 누적 기준을 적용해서 제한하므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완전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세요.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이에요. 2개국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래서 영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영내가 되는 거죠.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이 국가를 영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이 있어요. 완전 생산 간주 물품. 이것도 말로만 설명만 드릴게요. 역외에서는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영내 선박으로 우리나라의 그 영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도 완전 생산물이다. 완전 생산 간주 물품으로 인정해줘서 원산지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를 타고서 일본의 그 영역에 가서 수산물이나 고물이나 부산물들을 채취를 해도 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으로 우리나라 배로 그런 것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의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내 가공 원칙, 영내 가공 원칙. 요거는요, 요것도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내에선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가공되는 것을 동남아시아에 가서 가공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내에서 중단 없이 이걸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동남아시아에서 가공을 의뢰하고 들어온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내 가공 원칙입니다. 자, 이런 영내 가공 원칙 협정별로 쭉 보면 저런 것 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넘어갈게요. 자, 충분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은 영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경시키기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되 3번 변경 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영내 가공 원칙을 촉진하긴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3번 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충분 가공 원칙, 그러니까 충분한 가공이 되었다면 영내 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별도의 그 원칙을 준 거죠. 그래서 FTA 각 협정은 좀 시간이 빨리 가긴 하는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FTA 각 협정은 영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영내라는 건 한국 내라고 그죠?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인정 공정 또는 불충분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불인정 공정은 일반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해당 품목별 기준에서도 그 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말할게요. 영내에서 당해 물품 충분 가공 원칙. 영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경시키기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친 것. 그래서 우리가 충분 가공 원칙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내 가공 원칙. 해당 상품의 생산 공정이 각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영내 가공 원칙이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냥 영내에서 이제 가공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게요. 자, 그래서 충분 가공 원칙 중에서 3번 변경 그 두 자리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를 품목 3번 분류집에 보면 살아있는 소는 한국하고 미국의 한미협정이에요. 한미 FTA 했을 때 한국 살아있는 소를 우리가 01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수입을 했어요. 도축했어요. 도축이라는 말 알죠? 소를 도축을 했어요. 그럼 뭐가 변경이 되냐면 챕터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되면요, 이게 냉장 쇠고기가 되는데 냉장 쇠고기가 012로 바뀝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016에서 012로 바뀌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챕터 변경이라고 해서 요건 원산지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요거예요. 두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살아있는 소가 016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소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한국입니다. 여기가 한국인데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서 도축을 했더니 02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요? 냉장 쇠고기로 바뀌니까 02로 바뀌었어요. 0126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의 원산지로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원산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멸치를 수입해요. 멸치가 0301입니다. 멸치가. 여러분들 그냥 알기 위해서 멸치가 0301이에요. 찾아보시면 돼요. 이 0301에서 뭘 해요?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하면 이게 뭐 건멸치가 돼요. 멸치가. 이게 뭘로 바뀌냐면 0305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 앞에 두 자리는 안 바뀌었죠. 그죠? 근데 네 자리에서 바뀌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CTH 변경 기준. 그래서 이런 것도 뭘로 봐준다고요? 멸치를 외국산에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산에서 수입해서 건조는 어디서 했어요? 한국에서. 네 자릿수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0301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030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걸 국내산 원산지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돼요. 이제 FTA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쌀도 마찬가지. 쌀은 1006이에요. 쌀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1006인데 이걸 건조하잖아요. 쌀을 건조해요. 쌀 건조하면 이게 이제 건조하는 게 재분을 하죠. 재분. 갈아요. 재분을 하면 이게 뭐 해야 돼요? 쌀가루가 되죠. 이 쌀가루는 1102예요. 세 번이.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요것을 쌀을 어디서요?
외국에서 역외산인데 역외산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제분을 했어요. 제분을 했더니 쌀가루를 변했는데 그게 HS손 넘버가 1102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한국산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원목을 들어왔는데 원목을 절단해서 제제목으로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서 CTH 네 번이 그러니까 네 자리가 바뀌었어요. 원목은 4403으로 나올 겁니다. 4403의 제제목은 4407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CTH에서 세번 변경 기준에 들어가서 뭘로 본다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본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직접 분석의 원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바로 가야 된다. 원료 어디를 기착지를 돌려서 가면 그것을 우리가 원산지의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셨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FTA를 오늘 제 3강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해외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